반갑습니다. 4월 8일 월요일을 대비하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주말에 좀 푹 쉬은 것 같아요. 지금 새벽이긴 하지만, 지금 새벽 2시이긴 하지만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힘내서 종목 추려봤고, 금요일은 이렇게 봤습니다. 보면은 이제 이게 미국장이 빠지긴 했지만, 뭐 나스닥 보이죠? 선물 같은 거, 지수 선물. 그래도 이건 미국장의 문제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유리기판 특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, YC캠 필옵틱스 정말 좋았습니다. 특히 어젠 또 YC캠에 또 오늘 필옵틱스가 이제 또 강한 모습 보여줬고, 이제 이런 개념이 유리기판이 이제 기존에 실리콘으로 하던 반도체 그런 재료가 새로운 재료,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테마, 섹터군이 형성이 됐다. 이거는 이제 초반에 강하게 계속 좋으니까 당연히 그 멤버십에서는 강한 종목이라고 찝어줬죠. 몇 번은 이제 타점, 스윙 타점을 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강한 종목 가지고 눌림 매매 하시는 절대 지지선을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했을 거고, 그래서 이제 왜 강한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료는 항상 선도라 하면은 우리 AI 개념이란 게 처음 딱 등장했을 때 그때 힘이 가장 크게 받거든요. 2차전지도 2차전지 물론 이제 센 거는 이제 현실화 단계가 제일 세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따지면은 상승 3파가 되겠죠. 상승 1파, 하락 2파, 상승 3파, N자 상승을 그리는 그게 가장 세겠지만, 초전도체란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강하게 오른 건 확실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뭐냐, 초전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 아니지, 확실하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기차가 처음 발현했을 때처럼 반짝하고 튀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는 현실화가 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고, 초전도체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정말 이게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상관없습니다. 미국에서 만들어냈어. 혹은 그게 이제 실제 시연도 하면서 샘플을 뿌렸어. 지금은 뿌리지 않고 있죠. 그게 현실화라 실제 물질이 다른 사람 제3자에 의해서 확실하게 뭐 만지거나 뭐 있음을 뭐 확인했다. 이런 것들이 된 순간 초전도체는 우리 전기차 보던 것처럼 강하게 가겠죠. 그러한 관점에서 반도체가 우리 기존의 실리콘이었는데 유리기판? 유리로 다 바뀐다고? 다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왜? 새로운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. 잠깐의 그런 뭐 HBM은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의 지금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, 왜 경쟁에서 뒤처지면 바로 끝이니까. 테크 기업들은 특히 메타 보세요. 지금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왔지만 뭐 망하니 많이 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갑자기 머리가 띵하네. 컨디션 좋은데 왜 이러지? 그래서 실리콘을 하던 게 유리로 다 바뀐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획기적인 전환 때문에 강한 겁니다. 그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. HBM은 지금 수요가 느니까 매출이 단기간 성장할 것이다. 근데 이게 10년, 20년 가는 게 아니죠. 왜? HBM은 적층만 한 겁니다. 지금 어떻게 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최대한 효율을 올린 거예요. 효율을. 그래 해야 지금 당장 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니까. 어렵지 않죠.
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3나노, 2나노 그런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AI 전용 반도체 칩이 보급이 되는 순간이 올 거고,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하고 있냐? 각 그 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. 엔비디아 거 비싸기도 하고, 제일 중요한 납품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만드는 족족 미리 선 주문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TSMC가 지진, 대만 지진을 위해서, 자 이게 지진 피해가 아니 다른 지역에 나왔다 하는데 왜 TSMC 쪽이 이제 문제를 받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TSMC만 있는 게 아니라 TSMC에 부품하는 그런 납품을 하는 업체들도 여러 개 있고, 특히 미세 공정이다 보니까 미세 공정 0.1mm 오차가 생기면은 다시 그거를 캘리브레이션, 그러니까 재측정을 수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차질이 걸린다. 이게 뭐 망했다, 못 맞는다 이건 아니고 차질이 걸린다.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다시 수혜를 받았냐 하면은, 뭐 오전에 밀리긴 했지만 다시 오후에 상승을 해준 이유가 그런 케이스거든요. 뭐 밀 수는 있어, 누군가 수급적으로 던지니까. 하지만 다시 원위치 가격이 올라간다, 종가가 전일 종가에 비해서 근처로 간다,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기대감, TSMC의 몰빵으로 하는 것보다 분산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파운드리, 특히 파운드리겠죠. 반도체 제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분산을 하는, 그럼 파운드리 사, 사업은 산업은 어떤 걸 봐야겠죠? 전공정입니다. 자, HBM만 후공정. 왜?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최대한 미세하게 적층 쌓아 올려서 단기적으로 강한 성능을 만들어내는 그 칩을 만들기 위해서. 그게 후공정. 거기 대장이 한미 반도체. 한미 반도체가 글로벌, 어떻게 보면 저 ASML 있잖아요. EUV 노광 장비 만드는 한국의 한미 반도체가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삼성은 끝까지 한미 반도체 제품을 안 받죠. 재밌는 게 SK 하이닉스는 받고 마이크론도 받겠다 이러고 있는데, 삼성전자만 똥꼬집을 안 받고 있습니다. 충분히 받을 돈만 주면 받을 수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경쟁자인 SK 하이닉스와의 그런 전사적인 그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안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쓴다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겁니다. 한미 반도체도 오를 겁니다. 재밌게도. 왜냐하면은 지금껏 그 SK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빅테크, 특히 엔비디아, HBM을 납품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뭐 이제 납품하니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의 그런 TC 본딩했나요? 그런 본딩 기술, 그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서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어요. ASML 지분도 팔면서 실타 확보하고 돈도 많을 텐데,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큰 호재거든요. 삼성전자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. 똥꼬집을 안 받고 있다가,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랑 거래한 업체의 이거를 뭐 그 업체가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돈만 주면 줄 것 같은데, 뭐 그런 회사 방침 때문에 안 한 게 크다, 이게 맞겠죠.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. 어찌됐건 정리를 하자면은, 유리기판이 강한 이유는 실리콘을 전부 다 유리로 만든다고? 이러한 그런 기대감에, 그러면 반도체 전부가 유리로 바뀐다?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. 요게 이제 재료를 딱 접했을 때 이게 뭐 100 더블짜리다,
따따블짜리다 이런 걸 가늠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에 대한 기대. 그 재료는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구멍가게가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그러한 사이즈를 가진 재료가 따블 그것도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재료 분석을 하실 때 이러한 고민을 하셔야 배팅도 되고 털리는 것도 잘 안 털립니다. 아니면 이제 전략을 바꿔서 오를 때마다 따라붙는 그런 식도 할 수 있겠죠. 실제 멤버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피롭틱스 뭐 차트를 한번 볼까요? 피롭틱스가 이게 언제부터 나간 거냐면은 이날부터 나갔습니다. 3월 13일부터 나갔어. 그때부터 신고가 뚫을 때마다 나오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적절한 자리에서 하는 건 13일 맞을 건데, 그쵸? 보자. 아닌가? 좀 뒤인가? 아이 모르. 13일 맞습니다. 확실히 기억난다. 13일 맞습니다. 이때부터 이제 넘을 때만 안 넘으면 안 하고 넘으면 하고 연화도 이제 뭐 상한가 가고가 아니라 가기 전부터 건드렸던 거죠.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전공 D램 공정 뭐 10% 뜰수 이런 거 다 전공정이 수혜를 받는 거겠죠. 그래서 검사 장비랑 같이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뒤에는 이제 그 후공정을 한 거죠. 후공정과 D램. D램 전공정인데 왜 이렇게 했지? 아마도 TSMC 발 그 악재는 이제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수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뭐냐 각광을 받고 있는 후공정 쪽에서 바로 직수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정이 순서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후공정을 했던 것 같고 지금 가장 화두니까 이제 D램은 다음 주에 또 보겠죠. 다음 주에 또 재료가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제 또 후공정은 뒤로 가고 전공정은 또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종목군을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하락이 기회라는 거예요. 반도체 특히 후공정 쪽 애들은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죽으면 돼요. 특히 뭐 오늘 개파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전혀 쫄면 안 돼.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야 돼 바로. 거의 높은 확률로 최소 3%는 주거든요. 아주 높은 확률로. 그 다음에 구글 검색 유료 이런 것 때문에 구글 쪽 AI 뉴스가 많아요. 근데 이게 딱히 시장에 반응이 안 오는 거 보는데 안 오고 있죠. 근데 가격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폴라리스 시리즈는 너무 싸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올 것이다. 미리미리 종목들 보고 어떤 것들이 이제 힘이 센나 대장 좀 추려가면서 시나리오를 세워야겠죠.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만지작이면 뭐 어떻겠습니까? 패를 꺼낸다. 뭐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뭐 패를 꺼냈다. 아니면 누군가 뭐 접촉을 했다. 뭐 아니면 뭐 그 대표가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시했다.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겠죠.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제 AI 쪽 세력들이 타이밍 맞춰서 뜬금없는 뉴스도 없을 때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. 뉴스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죠. 왜 메인테 슈퍼 테마인 반도체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 돈이 몰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죽고 이럴 때 올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시총들이 작아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각을 좀 보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지수가 좀 안정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테크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매출은 일어나지 않는데 기대감 하나로만 오르는 애들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딱 보면은. 근데 금리가 인상하면 이제 걔네들은 죽쓰는 거겠지만 스타트업 필요해서
스타트업을 비롯해서. 근데 금리 인하 합니다. 할 건데 저는 오히려 아니 연준 의장이 뭐 얘기를 해야 그게 먹히는 거지. 무슨 위원 이런 사람이 뭐 얘기했다고. 그 사람 투표권도 없어요. 그 점도표 찍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. 근데 그런 사람이 했다고 밀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쫄지 말라는 겁니다. 뭐 지수는 엄청 막 빠지고 이랬죠. 하지만 이 빠진 이유가 이제 사람의 그런 투심이 진정이 되면 다시 오른다고요. 원위치로 간다고. 연준이 뭐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랬으면은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. 그냥 기간이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략을 수정하겠지만 굳이 그 하락을 다 비중 100%로 맞아가는 것보다 50%만 해도 충분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한 주마다 비중을 10% 줄입시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을 또 말씀드렸겠죠.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단기적 차익으로 인해서 빠지는 거고 뭐 우리나라 환율 부담이 있겠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환율 1300이었나요? 1400이 이제 뉴 노멀 이게 일반적 우리나라의 환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. 기억나시죠? 1300이었나? 1300대가 당연해지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이고 그래서 쫄 필요 없습니다. 쫄지 마세요. 아직 뭐 쫄만한 내용이 없어. 오히려 지금 하라면 기회입니다. 슈퍼사이클, 슈퍼테마, 반도체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대장이나 그런 것들 잘 보면서 기회 좀 받아야 돼요. 왜? 너무 쉽게 상승을 해주거든.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올리려면은 각 잡고 재료 노출시켜서 슈팅 쏘고 막 이렇게 해야 오르는데 반도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떨어졌는데 바로 반등이 나와. 떨어졌는데 바로 반등이 나와. 보통은 이제 바닥 잡는다고 몇 시간씩 막 며칠씩 아래 위로 흔들고 저점 살짝 깼다가 뭐 난리 구슬 치잖아요. 그쵸? 근데 반도체는 그게 아니야. 빠지면 반등. 대장급들. 자, 요 관점 말씀드렸고, 수소차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. 한 번은 갈 때가 됐어. 좀 타이밍이 엉성하긴 하죠. 근데 이런 게 어떤 명분을 붙일지는 세력 마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위상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눈을 돌려서 수소차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. 이제 제일 큰 장점이라 하면은 가격이 싸다는 거죠. 얘네들의 가격이 조정이 충분히 진행됐고 그동안 이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밑으로 설설설 기어 있겠죠. 그 중에는 이제 살짝 그 중장기 이평선 넘나들면서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특히 최근에 뭐 재무가 좀 우수한 애들 이런 애들은 저 PBR 관련해서 한번 잠깐 움직였던 그런 돈이 들어왔던 그런 흔적이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수소 관련 부품 쪽이 이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해놨고 이것도요 하루짜리가 아니죠.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돈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터졌던 것들이 뜬금없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보시면서 한번 추려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좀 추려볼 생각이 있거든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했지. 뭐 지수 빠지니까 안 할 수 없죠. 특히 석유 좋았죠. 완전 좋았습니다. 저도 완전 노리고 있었거든요. 노리고 있었습니다. 뭐 어차피 반도체 빠질 건 뻔하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어야 되니까. 그럼 지금 상승할 건 뭘까? 반도체는 지수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지면은 지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해치 쪽이 각광을 받을 거고 최근에 그런 에너지 이슈 이건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죠. 유가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다. 그래서 노렸던 것들도 잘 갭도 크게 주고 뭐 중화 에너비스인가 이건 상한가 나왔나? 그쵸 상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.
자, 그래서 해지되면서 금코인 쪽도 보자 했는데 금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그죠? 아닌가? 아니네.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. 아직까지 이쪽까지 안 가는 거 봐서는 시장은 더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세력들이나 큰 손들의 전망인가 봅니다. 이런 것들로 이제 시황을 살짝씩 수정해 나가는 거죠. 아유, 길게 했네. 오늘 좀 종목 바로 볼게요.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가 잡소리가 20분이나 했네. 아이고, 빨리빨리 하겠습니다. 자, 4, 8일. 중량기가 너무 늘고 있어. 빨리 내년에 또 오를 때 한꺼번에 쫙쫙 오를 거거든요. 그래서 한 하루에 막 3, 4개, 5개씩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튄 것도 있나요?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튀었죠. 8% 정도 튀은 것 같고, 근데 조금 더 할 것 같아. 끼가 있기 때문에. 그대로 놔두고 폴라리스 오피스만 좀 튀었다. 자, 그렇게 해서 중기를 조금 추가해봤습니다. 매드 팩토가 이제 올라갑니다. 싸졌어. 앱클론 추가된 거죠. 클론 추가된 거 올리자. 새로 나온 거. 한농화성도 싸졌고, 한국 BNC도 싸졌고. 이거 봐서는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, 전고체죠. 관련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죠. RS 오토, 에코프로 H, 그린 케미칼, 한미사이언스. 오기2는 지우겠습니다. 뭐 2탄 했으니까. 2탄 안 했네? 살리자. 근데 이 바닥권에서 보시면은 이 고점을 넘고 음봉 마감하잖아요.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겁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바닥에서 굳이 이런 걸 한다?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바로 깹니다. 바로 깨야 돼. 바로 저점 밑으로 내려가야 돼. 근데 안 가고 뭔가 어설프게 갭을 조금 띄우면서 옆으로 횡보를 한다? 이거는 넘어서 돌파를 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. 근데 그 조정이 얼마나 며칠 이렇게 길어질지는 모르는 거죠. 세력 마음인 거지. 올리는 놈 마음입니다. 와, 너무 많다 이거. 어보브 반도체, 동양파이. 이가 10% 올라도 그냥 없애야겠어. 제주 반도체 10% 올랐는데, 근데 솔직히 이놈 끼로 봐서는 더 할 것 같아서 남긴 거고. 여러분 봐, 너무 많죠 이거. CS 윈드도 정고점 넘었고 이렇게 했으니 15%안 가도 그냥 지워버릴까? 더 갈 것 같은데. 양도지 양, 지금 양도지 양이죠. 하루만, 다음 주까지만 더 보자. SY도 솔직히 20선 이렇게 120선 물고 있으니까 내일 기회가 살짝 뜨면은 슈팅 나오겠죠. 너무 많다. 진짜 너무 많다. 근데 다들 중장기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중기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. 그쵸? 응? 그런 것 같은데. 자, 그래서 종목 한번 여러분 보세요. 앱클론, 매드팩토. 와, 음봉이 촉촉촉촉 있죠. 근데 왜 멘토는 지금 싸다고 얘기했을까? 한농화성도 줄줄줄 빠지는데 왜 지금 싸다 했을까? 한국 BNC도 음봉인데 왜 지금 싸다 했을까? 요거 스윙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립니다.
HLB도 음봉 그냥 안 죽죠 이런 애들. 어떻게 보면은 이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. 10%인가 8% 정도 4월 3일.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런 전저점이나 이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? 이런 걸 보면은 다음 주 장은 코스닥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. 나올 것 같아요. 이 슈퍼 대형주들 이런 애들이 지수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런 애들이 중요한 자리 60선도 있고 뭐 전저점도 있고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식을 보실 때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슈퍼란 말을 자주 붙이는데 그만큼 강한 애들 엄청난 큰 테마에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지수는 무조건 걔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. 월레스 AI 아이고 빠졌는데 싸다. 오피스 반등 나왔는데 20선 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. RS도 쫙 빠졌는데 쫄리지가 않는다. 쫄리지가 않는 그린 케미칼도 뭔가 이 구간에 박스를 하나 만들고 있죠. 이 박스를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. 아까 그 오리 기술 투자도 보셨죠? 넘어서 막 밀린다. 얘는 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날 고점을 넘었으니까 넘었는데 밀었다. 근데 저점 근처다. 갭 살짝만 뜨면 또 슈팅 각이거든요. 바닥에서 뭐 이런 겁니다. 고점에서 이러면 바로 도망쳐야지. 그쵸? 한미 사이언스까지 얘들은 이제 뭐 쌍봉 하나 나오는 그림 45,000원 쌍봉 가는 그림은 하나 나오지 않을까. 뭐하러 여기 저점을 자꾸 비비고 있는데 빠질 거면 바로 빠지던가. 너가 정말 재료 소멸이면은 뭐 빠질 건가. 뭐 이런 관점인 거죠. 네. 제일 끝에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끝에 있는 거고 이제 뭐 싸진 애들 과연 이들이 세력 너희들이 더 뺄 수 있을 것 같아? 한 그런 자리가 이제 싼 자리잖아요.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 있고 중장기는 너무 많은데 하나씩 봅시다. 3S 어버브 반도체 동양 파일 미래 ING 저의 미래 ING 그 다음에 SY가 올라갑니다. 아까 보셨죠? 차트 좋은 거. 삼양전자 올라갑니다. 이게 양도지양의 형태가 나오더라고요. 양봉 나오고 이게 도지거든요. 도지봉인데 이제 밑에가 꽉 차 있는 거죠. 분봉 보면은 내리고 올린 겁니다. 하고 제조반도체도 얄밉죠. 전일 양봉을 내려버리는 그런 하락을 만들면 웬만한 사람 다 겁먹습니다. 겁먹는 게 맞고 이렇게 K옥션도 올리자. CS 윈드, K옥션 CS 윈드, K사인, 엑스게이트, 캠트로스, 레몬, PNT, 툴젠, 수젠텍, 레몬레인, 원이큐브, 인크로스, E8, 네오토.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장기 종목은 15% 제가 15% 정도 최소는 15% 했잖아요. 이게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얘가 저점 대비 15%가 오르면은 보통은 이제 15, 20% 정도인데 오르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파세요. 그냥 뭐 그게 손실이든 아니든 일단 팔면은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때 팔아 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시드가 좀 남아 있네. 혹은 이때 15% 20% 올라서
하락 계속하고 있는데 올라서 일단 팔았는데 혹은 그때 팔 때는 한 4분의 3 정도는 다 파는 게 좋습니다. 4분의 1 정도를 그냥 조금 뭐 좀 더 갈 때 먹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는 게 좋고요. 왜냐면은 반 팔면요 또 물 타고 싶어집니다. 왜? 애매하기 때문에. 근데 4분의 3 정도 덜어내면요 4분의 1 정도는 솔직히 작은 비중이 되거든요. 이건 확실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물 타다 대주주가 됐어도 4분의 3 정도 털어버리면 4분의 1은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. 그럼 존버도 잘 되거든요. 그런 거 오늘 좀 신나서 중간에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팁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투자 팁들도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. 중기 스윙은 이제 8% 10%죠. 그 정도는 가고 중장기는 15, 20%. 자, 이런 거 유념해서 여러분들도 스윙 매매, 중장기 매매 하실 때는 최소 반등이 이 정도 나와야 매도를 한다. 이러한 관점으로 종목을 대하시면은 기준이 잡히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덜 가서 밀린다, 좀 버텨보는 식으로 종목의 그런 페이크, 홉소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호흡도 길어질 거고 종목을 바라보는 호흡. 그럼 얘가 반등에 그친 게 아니라 N자 상승을 하는구나. 이런 것들도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좋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가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이즈를 잴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오르지 않을까. 이게 실제로 스윙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. 이렇게 끝냈고 이기해야죠. 이기할 겁니다. 아마 4월 말 정도에 그 전에 일단은 무료 방송, 스윙 무료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 주식 교육 시켜 드릴 거고 총 2번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.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월요일장 화이팅!